어쨌든 우주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우리 그런 상상들은 종종 하잖아요. 얘가 거의 자유낙하로 고장나서 떨어져요.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1층쯤 왔을 때 폴짝 뛴다. 이러면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하필 근데 한 명과 같이 떨어진다고 쳐요. 지웅배랑 같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다가 막판에 제가 지웅배를 발로 세게 빡 밀었어요. 그럼 저는 확실히 속도가 줄어드는 건 맞죠? 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 칼럼니스트 활동하고 있는 이독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독실님과 네. 처음으로 저희가 또 과학을 보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혹시 과학을 보다 요 컨텐츠 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계속 보면서 네. 저 대화에 끼고 싶다, 아하. 가고 싶다, 다행히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자격은 되는가, 이런 생각도 그게 솔직히 있었죠, 제일. 근데 이제 지웅배님은 대체로 이제 우주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교수님이 이제 물리학이시고, 우리 이독실님은 주로 어느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까? 그냥 전반에 얕은 지식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당시에 배우던 그냥 그 정도 지식으로도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요즘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제가 본 신기한 것들, 그리고 또 약간 인문학적으로 존재에 관한 것들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없다. 그 전공이 없다. 나가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생활 주변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을 본다든지 하여튼 늘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과학적인 생각을 남들보다 좀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적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뭘 보면서 요 과학적인 원리가 이런 걸 텐데,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는 어떤 생각들 좀 하십니까? 최근에 컨텐츠로 공부를 하면서 재밌었던 것들이 러브버그였던 것 같아요. 러브버그? 네,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미 한 차례 지나간 상황이 될 텐데 한참 이제 서울에서도 막 그 러브버그 때문에 막 너무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죠. 신종이 들어오고 작년에 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올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도 있었었고 플로리다주에 지금 가장 많이 퍼져 있긴 한데, 플로리다에서도 외래종이었었어요. 그 옆에서 주로 있었다가 플로리다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때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39년, 40년에 플로리다의 4분의 1을 덮었다고 해요. 뭐예요? 어떤 벌레인데? 러브버그가. 같은 러브버그가? 네, 러브버그가요. 4분의 1을 덮었어요. 싫겠죠, 당연히. 네네. 디즈니랜드 같은 데를 가봐도 거기 러브버그 의지 엄청나게 많은데 괜찮은 동물이래. 근데 그 곤충이라는데 사실 보기 싫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생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더라. 이거 보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지금은 그러면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러브버그는 그냥 흔하게 보는, 1년에 2번입니다. 그 친구들은 러브버그라 그런가 번식력이 아주 강한 겁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곤충들이 원래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확 하고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천적도 생겨나고 처음엔 천적이 없어요. 음.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 보는 애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천적들도? 그죠. 천적들이 처음엔 건드리지 않는 것도 있고, 아. 지금은 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봤을 때 유충 상태일 때 땅속에서 3개월, 6개월 이상을 살거든요. 네. 그때 곰팡이가 새로 나타나면서 좀 조절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사회 변화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할 때 늘 우리는 어떤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뭐 이제 이런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힘을 이제 받게 될 텐데, 평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저 다니는 데 좀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평소에 걸을 때 별로 못 느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는 날이 있어요. 고장을 뭐 고친다거나 이럴 때 거기를 걸어가면 뭔가 제 걸음이 굉장히 어색해진다거나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물리학으로 생각하면 차이는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은 저도 자주 느끼는데, 그건 사실 뇌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움직일 때 나한테 어떤 자극이 들어올까라는 걸 뇌과학에서 예상 감각을 형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을 간지럽힐 수는 있지만 자기를 간지럽힐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간지럽히기 시작할 때 제 몸에서 어떤 느낌이 나올지를 뇌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기준선으로 해서 새로 들어온 자극의 차이만을 측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닿으면은 간지럽힐 때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이미 예측해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가서 실제로 간지럽히는 거는 그 기준선에서는 차이가 0이잖아요. 그래서 간지럽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정지에 있는 그 네. 에스컬레이터 얘기는 일상에서 살아갈 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주로 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접근할 때는 나는 이미 그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다 라는 예상 감각을 뇌에서 생성해내는데 실제 갔더니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색한 걸 느끼는 거죠. 아 근데 전 그 간지럽히는 거는 약간 좀 의심이 좀 갑니다. 나는 나를 간지럽힐 수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내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내가 예측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옆구리나 발을 간지럽혀요. 분명히 얘 간지럽히는 걸 제가 눈으로 봐요. 그 간지럽힘의 관계에 대해서 예상 감각을 생성하는 영역이 대뇌가 아니라 소뇌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뇌에는 사람의 의식적인 활동이 거기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성하는 예상 감각이지 두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소뇌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자기를 간지럽히면서 깔깔하고 웃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첨언을 하면 간지럽힐 때 내가 운동신경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감각신경이 이제 피드백들을 같이 보낸다고 해요. 근데 남이 하는 거를 본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신경 명령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두 개 동시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는 걸로는 안 되고 직접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를 쿡 찌르거나 아니면 발바닥의 어느 부분은 간지럽잖아요.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 자극이 크다라고 하면 간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3박 4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예상이 그렇겠죠. 수렴하게 예상이 되니까 점점 덜 간지러워지고. 그 자기가 자기를 간지럽히지 못한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젊었을 때 우리 뭐 게임하다가 지면 이렇게 손목 때리는 거 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나는 살살 때렸는데 얘는 세게 때렸다고 느끼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때릴 때 내가 느끼는 강도는 내가 움직였다는 정보를 반영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하게 때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이 내 손목을 때릴 때는 예상 감각을 형성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세게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를 악물고 때리게 되거든요. 그게 그 실험 결과도 명확히 있어요. 그건. 사람이 못된 거. 비슷한 아마 사례 같기도 한데 박치기 할 때 있잖아요. 박치기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박치기를 내가 당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내가 울게 돼요. 근데 박치기를 내가 하면 거의 이깁니다. 이마와 이마 박치기를 하는 거면 진짜 말 그대로 두개골 누가 먼저 깨지나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박치기를 할 때는 이마가 제일 단단한 부분으로 코를 때리잖아요. 아니 머리끼리. 머리끼리 박치기 할 때. 그럼요. 그러면은 제일 안 아픈 부위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머리가 한 점에서 맞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힘은 똑같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준 힘과 내가 받는 힘과. 힘은 똑같으니까 그냥 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 받을 때 이마가 아니라 코나 뭐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이마를 받으면 힘은 똑같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충격은 똑같아야 돼요. 참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저는 사실 매 방송마다 솔직히 좀 감탄하면서 항상 관객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게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지금 뭐 아는 게 뭐 있어?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질문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죠. 우리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처음 오자마자 우리 정영진 MC님이 질문하는 걸 보고서 너무 흥미롭게 좀 관찰한 게 우리가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다 그때 우리가 침묵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떤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걸어간다고 할 때는 이제 힘을 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힘은 기본적으로 가속도랑 관련이 있는 건데. 속도가 일정하게 그렇죠. 힘이 일정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는 힘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 참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저는 볼 때 그게 그냥 오프닝이니까 조용한 거랑 다르게 저걸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는 마음으로 지금 참고 계시는 땅을 걸어갈 때는 그것도 맞죠. 네. 뒤로 이제 지치는 건 있지만 마찰력이 중력 받아요, 안 받아요? 나 중력 받고 있습니다. 힘 받잖아요. 그렇죠. 우린 항상 힘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일이 없다라고 해야겠지만 왜냐면 중력은 수직으로 저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아유,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알겠습니다. 또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재밌었다라는 네. 거죠. 자, 오늘 과학을 보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무중력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무중력. 일단 무중력이 중력이 없는 게 무중력인 거죠? 그쵸. 일단 이름 자체가 중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주선에서의 상태는 무중력이라고 하기는 물리학
물리학적으로는 조금 어색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사실 중력이 없으려면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약하게나마 중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우주 정거장 안에서 지구의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건 지구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선도 돌고 있을 거고. 네.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건 지구의 중력 자체를 못 느낀다기보다 지구에 의한 중력 가속도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 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중력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 감각의 근원은 나의 체중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지구 중력 때문에 저는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땅 때문에 다시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네. 사실은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때는 그 수직항력을 가지고 내가 체중도 느끼고 중력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주 공간에 딱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우주선도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거의 자유낙하 하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주인도 자유낙하 하듯이 지구 주변을 따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유낙하 하듯이.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뉴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뉴턴이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이 고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달은 어떻게 해서 공중에 둥둥 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뉴턴이 어떤 답을 찾게 되냐면 같은 시간 동안 달 정도 높이에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유낙하하는 사과가 이동하는 거리와 그 같은 시간 동안 달이 이동하는 수직 거리가 똑같다는 걸 발견해요. 즉 달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과 사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지구의 중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아까 지구가 있고 여 위에 사과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지구를 향해 떨어질 텐데 지구는 또 이렇게 돌거나 움직이니까 이렇게 도는 건 상관없습니다. 도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네. 야, 좀 어렵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네. 이게 지구예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달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네. 중력이 없으면 지금 이 사과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 사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중력이 없으면 그렇죠. 일로 가야죠. 중력이 없을 때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차이가 있잖아요. 높이 차이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구로. 이렇게 그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사과나 달이나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뭘 던지는 거나 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운동이라는 걸 뉴턴이 생각해낸 거죠. 네네네. 이름 자체도 그래서 만류이요. 그 프린키피아에 나와 있는 사파를 갖고 설명하면 좀 쉽기는 해요. 대포 생각하면 좋아요. 산에서 대포를 쏘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고 더 세게 쏘면 또 멀리 가서 떨어지는데 문제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떨어지는데 땅에 닿지 않고 그래도 뱅글뱅글 돌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거다. 떨어지고 있는 엄청 거다. 세게 쏘면 네, 걔는 떨어지지만 지구도 둥그니까 땅이 아래로 없어지네.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동글동글하게 돌 수 그래요? 있는 상황인 거고, 아까 우주정거장 말씀하셨는데 우주정거장의 고도가 생각보다 낮잖아요. 300 네, 360km. 지구 반지름 6,400이에요. 거기서 360km를 더해봐야 조금밖에,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뭐 정지위성 정도 되면 36,000km니까 좀 줄어들겠지만 사실 그 ISS에서는 중력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못 느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진 MC님은 중력을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저요? 일단 몸이 무거워요. 요즘에 특히. 그거는 우주정거장 가도 무겁습니다. 이거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정말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발바닥의 압력, 엉덩이 압력으로 느끼는 겁니다. 나를 잡아당기는 지구가 있고 그럼 나는 한없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뭔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없어지는 상황,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상황,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 자이로드롭을 탄 상황, 이럴 때는 나를 받치고 있는 바닥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무중력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주정거장 높이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군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근데 우주선이랑 내가 같이 움직이니까 우주선에 저울을 두고 올라가 봤자 그 저울에 제 몸무게가 찍힐 리가 없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턴이 그래서 달을 고민한 끝에 어떤 걸 이해하게 되는 거냐면 궤도 운동이란 영원한 낙하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자유낙하가 사실은 궤도 운동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자이로드롭을 타면 놀이기구도 자유낙하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내 엉덩이도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둘 다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동안만큼은 나를 떠받치고 있는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실제로 그 해외 다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출연자가 물컵을 들고 자이로드롭을 타요. 앞에 카메라를 달고 이제 물컵을 든 상태에서 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잡고 있는 물 컵에 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찍은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 그랬을 때 갑자기 물컵 속에서 물이 동그랗게 떠요. 동그랗게? 우주 정거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무중력 상태니까. 네, 잠깐 무중력 상태인 거죠. 내 입장에서. 그래서 물방울이 동그랗게 있다가 땅 떨어지면 이제 팡 떨어지는 거죠. 동그랗게 돼요. 실제로 자이로드롭은 아니죠.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왠지 비행기일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그런 걸 체험하게 하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실제로 훈련할 때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그 바이킹이라든지 그 자이로드롭을 타면 그 순간이 있잖아요. 잠시 뜨는 그 상황. 그때 약간 좀 묘의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변이 마렵다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니, 딴 분들은 뭐 이렇게 이상한 감각 없습니까? 아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했어요. 로켓을 타고 올라갈 때 막 압축되면서 가면서 힘들잖아요. 5G, 6G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둥실 떠오르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뭐 신비한 것처럼 묘사되는데 저는 우주선을 안 타봤지, 로켓을 안 타봤지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쑥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만 해도 우리가 그 마이너스 G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불편함을 느껴요. 네. 고속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괴롭지는 않은데 오히려 고속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순간에 좀 무서워요. 그래서 오줌이 마려운 게 아닐까. 근데 좀 재밌는 게 실제 우주 정거장에 장기 근무하는 우주인들의 경우 소변을 많이 배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좀 다른 맥락인 게 우주에 근무를 하면 중력이 없다 보니까 내 몸속의 혈액이 몸 곳곳으로 다 잘 퍼지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럼 몸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 몸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 원래 이렇게까지 머리끝까지 피가 안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물기가 많이 올라오지? 일리 라고 있네요. 착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불필요하게 소변을 많이 배출하고 역으로 탈수 증상을 많이 겪어요. 재밌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바이킹은 그 몇 개월 동안 근무하는 우주 환경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냥 무서워서 마려운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에요?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바이킹이 실제 무중력까지 안 갈걸요? 우리가 정말로 영지, 그러니까 중력을 못 느껴서 엉덩이가 뜨는 것까진 잘 안 가요. 그게 되게 너무 이상하고 무서운 느낌인데 실제로는 거기까지 안 가도 충분히 나 뜬 것 같아, 분명히 엉덩이가 땅에서 떨어졌어 라고 느끼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대전의 보문산에 그린랜드라고 있습니다. 전국 3대 바이킹 중에 하나예요. 인천 월미도, 부산 저 해운대, 그다음에 대전의 그린랜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말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많이 가면 한 100도 정도 아마 갈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100도까지 가요. 간 다음에 지금 이제 없어진 거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공사가 좀 부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꽉 고정이 안 돼 있어갖고 끝까지 갔죠? 그다음에 바닥에 한번 슬쩍 돌립니다. 진짜예요. 그래갖고 맨 끝까지 간 다음에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무중력 상태였습니다. 거의 무의식 상태이기도 하죠. 중력과 함께 의식이 사라지는. 학생들에게 그 가르칠 때 네.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제가요. 이게 막대가 있는데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손에서 놓으면 얘가 돌잖아요. 그때 막대 끝이 아래로 내려갈 때 처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한쪽을 잡고 이게 그냥 딱 떨어지면 그 계산해 보면 여기 끝이 중력 가속도의 2분의 3배로 떨어져요, 얘가. 2분의 3배? 예, 그러니까 더 1.5배. 커요. 얘가 떨어지는 게. 예. 그 얘기는 바이킹이 아무리 얘가 뭐 자유낙하하는 건 아니더라도 바이킹의 형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쪽 회전축은 여기 있고 막대 끝에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사람의 가속도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중력 가속도가 0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이킹이 물론 자유낙하는 아니더라도 네네. 막대 끝에 매달려 있고 막대가 회전하는 모습으로 보통 만드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0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는 거는 네. 물리학의 영역은 아니고 일단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색한 걸 느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수직항력 때문이거든요. 보통 우리 몸 안에서도 장기들이 중력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우리 몸의 다른 부위들이 그 장기가 내려가는 것을 버티고 있을 텐데 그 자유낙하할 때는 동시에 같이 떨어지니까 수직항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그 전까지 익숙하게 느꼈던 수직항력을 갑자기 느끼지 않게 되니까 어색한 걸 느낄 거는 분명해요. 왜 그게 오줌이 마려운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너무 소름 끼치게 교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소변이 마려울 소변이 때도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을 누르고 있잖아요. 요도가 지나가는 부분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도 조금 마비가 되고 그 순간엔 막아주는 게 있는 건데 말하자면 자전거에서 딱 일어나서 그 부분이 이제 압축이 해제가 되는 거죠. 여기 누르는 압력이. 그러고 나면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가 눈치채면서 배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왜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면 오줌이 또 매려야 되잖아요.
오, 와, 이거 대단하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잠깐이나마 찾아오는 무중력에 나는 지린 거군요. 심지어 그 제 옆에 있는 애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다리를 벌리다가 바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 가운데가 이만큼 찢어져 갖고 아주 그 놀이동산을 힘겹게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베이터에 우리 그런 상상들은 종종 하잖아요. 갑자기 얘가 추락하면 뭐 안전 장치 뭐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여튼 얘가 거의 자유낙하로 고장나서 떨어져요. 이때 이제 바닥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에 부딪히는 속도는 무시무시하게 빠를 텐데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1층쯤 왔을 때 폴짝 뛴다. 이러면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자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너무 학식이 짧아도 할 수 있는 대답이라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해결할래요? 일단 첫 번째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뛰면? 네,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힘을 세게 못 줘요. 아, 떨어질 때 내가 그렇죠. 점프를 점프를 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죠. 점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힘을 많이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폴짝하고 뛰기 힘든 거지. 왜냐면 그냥 쑥 밀려나니까 내 몸이 거리가 멀어지는 걸로. 아, 네. 그래서 한 1.5m 정도 뛴 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바닥이 뭉개지는 것보다 0.05초 더 살 수 있더라. 0.05초는 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예. 만약에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한 엘리베이터가 땅에 닿을 때 그때 속도가 초속 20m 정도예요. 사람뿐 아니라 흥미롭게도 모든 동물들이 비슷한데요. 높이 뛰기 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보통 60cm 정도거든요. 그거로 추정하면 정지해 있는 땅에서 사람이 몸을 위로 솟구칠 때 그때 만들어지는 초기 속도가 4m/s예요. 1초에 4m. 네. 엘리베이터 속도는 아래로 20m로 가고 있고 그때 땅에 닿기 바로 직전에 위로 4m로 뛰어오르면 속도가 20에서 16으로 줄긴 하니까 그러면은 안전을 조금은 더 낫네요. 아, 조금 더 나요. 예,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20하고 4니까 뭐 기껏해야 글쎄요 20% 정도 속도를 더 줄여서 조금은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거로 살아남기는 어렵죠. 그 바닥이 꺼지고 있으면 3m/s 정도의 힘을 못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 아주 정확하게 바닥이 땅에 닿은 다음에 엘리베이터 바닥이 정지해 있을 때 뛰는 게 낫는데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바닥이 있고 발을 약간 굽혀서 여기 바닥에 닿을 때 발을 굽혔다가 다시 뛰잖아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 열차가 시속 100으로 달리는데 제 열차 안에서 뛰면 어쨌든 저는 열차 안에서는 뭐 시속 15km겠으나 밖에서 보면 115km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미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와 한 몸인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얘를 딛고 뛸 때 땅에서 뛸 때랑 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얘랑 함께 떨어지는 순간은 같은 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을 주려면 버텨줘야 되잖아요. 내 힘을 주는 거를. 근데 이미 관성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약간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히 벽에다 대고 내 근육, 온전한 근육의 힘으로 탁 튕기는 건 가능은 할 텐데 그냥 둘이 둥둥 떠다닐 때 말하자면 바닥에 대고 내가 팔굽혀펴기 할 때 내가 낼 수 있는 힘과 저랑 둘이 서갖고 이렇게 턱턱 칠 때 낼 수 있는 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렇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중력 공간에 있을 때 그 아래 위 옆 그런 방향의 차이는 없잖아요. 그럼 벽의 옆으로 누워서 벽을 분명히 밀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속도는 벽이 정지해 있다고 했을 때 벽에 대한 상대 속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떨어지고 있을 때도 그렇죠. 나와 엘리베이터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주 공간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우주선이라는 상황이 똑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 무중력 상태니까 그때 발을 이용을 해서 바닥을 밀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속도 4m/s를 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20m/s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네네네. 그럼 아래에 닿을 때 속도가 초속 16m가 되니까 그래도 조금 좀 낫죠. 덜하죠. 네. 거기다가 뛰는 게 낫네요. 하나 더. 제가 강력하게 점프를 할수록 얘 엘리베이터는 더 빨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미는 힘을 얘는 또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저는 안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강하게 미늘면 미는 만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더 빨리 떨어지는 만큼.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땅에 닿았을 때 내가 다치는 거는 정지한 지면에 내가 얼마나 빨리 충돌하는지의 속도가 결정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엘리베이터가 땅에 닿은 다음엔 엘리베이터 바닥은 땅에 붙어서
정지해 있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은 내 몸에 피해를 주는 거는 내가 지면에 대해서 떨어지는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는 위로 뛰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 어차피 내가 발을 떼는 그 순간의 엘리베이터 속도가 나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발을 뗀 다음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느려지고는 이제 나의 운동에 영향을 맞아요. 기여를 못하는 거죠. 예. 바깥에서 서 있는 사람이 보면 네. 얘는 당연히 초속 20m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의 바닥을 발로 밀어서 위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초속 4m의 속도를 만들면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얘는 초속 16m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이게 지구에 있어서 나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게 정지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조그만 소형 보트 정도의 몸무게라서 아래를 밀게 되면 얘도 출렁거릴 수 있다. 혹은 우주 공간에 있는 엘리베이터다라고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하필 근데 한 명과 같이 떨어진다고 쳐요. 두 명이 이제 떨어집니다. 지중배까지 이렇게 자꾸 떨어지다가 막판에 제가 지중배를 발로 세게 딱 밀었어요. 그럼 저는 확실히 속도가 줄어드는 건 맞죠? 네. 지웅배님이 아래에 있나요? 아래쪽에? 당연하죠. 전 할 일이 많습니다. 애가 셋이고요.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중력 공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체험해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잠깐 뭐 바이킹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간접 체험 정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무중력이라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와 정말 이렇게까지 되나 이런 일들은 어떤 것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주에 좀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 하나 제가 재밌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우주 정거장에서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마찬가지로 샘플의 질량을 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에 이제 무게를 재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뭐 식물이 몇 g인지 약이 몇 g인지 이런 걸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 정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중량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저울의 질량을 잴 수 있을까요? 초콜릿 300g 정확히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램을 재려면 저울을 어떻게 쓸까요? 우주 정거장에서. 저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초콜릿 300g을 저울에 9.8m/s 속도로 던져요. 우와. 맞아요? 근데 비슷해요. 개념상은. 속도는 아니고요. 가속. 네. 그럼 가속도입니다. 하여튼 뭐였지? 하여튼 뭐 있어. 실제로 어떻게 정확하게 해요? 궁금하네요. 우주 정거장에 MMD라고 해서 매스 메저먼트 디바이스라는 네. 기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길게 막대기가 있어서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이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F는 ma잖아요. 그러면 F 내가 힘 주는 거 기계가 알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얘가 움직이는지 가속도 재면 A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F는 ma니까 내가 기계가 정해진 힘으로 이 그쵸. 물체를 넣고 왔다 갔다 힘을 줬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얘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재면 얘가 무거운 애인지 가벼운 애인지를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관성 질량 얘기인데 사고 실험하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 이제 솜이라든가 스티로폼이에요. 둥둥 떠다녀요. 얘는 이렇게 흔들면 흔들릴 것 같죠. 네.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볼링공이라든가 정말 쇳덩어리예요. 20kg예요. 그러면 아무리 둥둥 떠 있지만 이렇게 못 흔듭니다. 내 몸도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할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보통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거는 중력 질량이고요. 중력 질량은 그 우주 공간의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중력이 없으니까 다 0인데요. 관성 질량은 중력이랑 아무 상관없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고 실험에서 정영진 씨한테 2개를 던져서 아프다고 하는 게 무겁지는 거예요. 덜 아프려면 헤딩을 하면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미국에서 달 탐사를 갈 때 거기서 지구의 중력보다 거기는 다른 중력이 작으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조정을 했는데 거기서 헷갈렸던 게 중력 질량은 줄거든요. 그런데 그 무거운 걸 들 수는 있어요. 들고 가다가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휘청 하는 거는 지구랑 똑같아요. 손목 부러지는 거죠. 네. 잘못하면. 오히려 더 방심하다가 네, 잘 들 들리니까 수는 있어요. 그렇겠네요. 들 수는 있는데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까 제가 떠올렸던 거는 스프링에 물체를 매단 다음에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스프링에 매달아서 회전시키면 그러면 그 얘가 관성 질량이 큰 애일수록 스프링이 더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길이가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재면 관성 질량 측정할 수 여러 가지가 가능하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수직으로 하는 게 공간을 제일 최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니까 체중도 재야 되거든요. 자기 체중. 체중은 또 어떻게 재? 체중은 되게 또 웃기게 재는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좀 사이즈가 커서 우주인이 직접 스카이콩콩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오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콩콩 같은 기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속도 가지고 자기 체중 재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아, 우주 공간에서 무게 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군요. 그렇죠. 혹시 지구 무게 잴 수 있습니까? 지구무게 재죠. 그 유명한 실험이 있죠. 아, 지구 무게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왜냐면- 질량. 네. 아, 지구의 질량. 그 전에 우리 잠깐 얘기 나왔던 캐벤디시가 중력 상수 G를 잴 때 네. 그 실험의 이름이 지구의 무게를 재는 실험이라고 네, 불렀어요. 맞아요. 지구 무게 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쟀죠. 네. 아,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옛날 방식이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천문학적인 원리를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결국에 지구라는 천체의 질량은 지구가 주변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중력과 비례할 거 아니에요. 질량이 무거울수록 중력도 강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는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도만 재면 돼요. 어차피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인공위성이 얼마나 빠르게 붙잡혀 돌고 있느냐, 즉 지구가 얼마나 강한 중력으로 위성들을 붙잡고 있느냐만 재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케플러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자 케플러는 우주를 저울에 올려주었다. 그러네요.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건 별이건 지구건 다 질량을 잴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그런 법칙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류인력 식이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일 수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만류인력 상수 G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다른 거는 뭐 아, 그렇게 수 그래요? 쥐 알아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고요. 그 MKS라면 10에 많이 11승 저 그런 숫자 잘 못 외워요. G만 알면 생각보다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 근데 그 이제 우주에서 예를 들어 있다가 예전에 그 그래비티란 영화였죠. 아마 이렇게 땅에 오자마자 거의 철푸덕 이렇게 바닥에서 못 일어나는 그 모습을 좀 봤는데 실제로 우주에 좀 오래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신체가 되게 연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오래 근무를 하면 뼈 골 밀도도 되게 구멍 숭숭 뚫려서 약해지기도 하고요. 근육도 빠르게 약화가 돼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주인들 하루 일과를 보면 3분의 1 가까운 긴 시간이 다 운동이에요. 우리 지구에서도 운동에 미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못지않게 정말 열정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신체를 유지할 수 유지가 있습니다. 돼요. 네. 안 그러면 막 금방 근손실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지구에서도 헬스장 같은 데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다 지구 중력에 거슬러서 움직이는 그렇죠, 운동이 그렇죠. 다예요. 근데 우주 공간에 그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웨이트 운동은 절대 할 수 없고요. 대부분 그 러닝머신, 런닝은 어떻게 해? 윈드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근데 어거지로 내 몸에 중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연결해서 최대한 그거구나. 고무줄로 내 바닥을. 몸을 바닥에 짓누르게 하기도 해요. 아, 그래야 되겠네. 그 그래비티는 영화를 보면 내부에 불이 붙잖아요. 소유주 그 내부 캡슐에.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물에 떨어져 갖고 나와서 수영해서 나오잖아요. 그쯤 되면 누구나 다리 후들거려서 넘어질 겁니다. 아, 중력 문제가 아니다. 꼭 중력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진짜 그 중력을 안 느낀 상태로 예를 들어 한 1년 있다가 지구에 이렇게 와서 그 중력을 처음 느끼면 그게 굉장한 몸의 부담이. 제가 알기로 못 걸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침대에 누워서 나오게 될 거예요. 회복 기간이 되게 오래 필요합니다.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실제로 우리가 화성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할 때 이게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현재 기술로 화성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6, 7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 6, 7개월 동안 무중량 상태에서 쭉 간다고 치면 아무리 화성의 표면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다 한들 아예 중력이 없는 상태에 살다가 가는 거니까 화성 원정대는 화성 딱 내리자마자 못 걸어요. 아, 다 쓰러져 있구나. 이미 그냥 연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 요 문제 때문에 원래 우주정거장 설계할 때 계획 당시에 우주정거장에 인공 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뭐 빙글빙글 돌리던가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근데 미국 의회가 야 뭐 굳이 우주까지 가서 중력이 있는 채로 뭘 실험을 굳이 하냐, 우주에 갔으면 무중력이지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중력 실험실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금 과격한 과학자들은 그때 그 미국 의회의 결정이 인류의 우주 진출을 50년 늦추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력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받으니까 이 중력 외의 것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되진 않는데 여튼 그 무중력
무重력 혹은 뭐 무중량 상태를 오래 경험하다가 지구든 아니면 중력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아마 적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스쿠버 다이빙 해보시면 진짜 오래 하지 않아도 한 2시간 정도 논 다음에 바닷물에 논 다음에 배 위에 올라오면 꽤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물론 뭐 근육이 빠지고 근손실이 있는 건 아닌데 다리에 어떤 그런 압박감이 없이 계속 있다가 뭐 나름 이제 중성 부력 상태로 이렇게 놀다가 올라오면 생각보다 이게 큰데? 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의 밀도가 물의 밀도랑 비슷해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무중력 상태랑 거의 비슷해요. 방금 하시는 말씀 듣고 그냥 혼자 잡생각을 하나 해봤는데 네. 무협지에 보면 모래주머니나 쇠 이런 거 차고 맞아요. 있다가 훈련하고 꽝꽝 내린 다음에 이제 붙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동인해제. 약간 맞아. SF랑 무협지를 섞는다면 훈련을 중력이 강한 데 가서 단련을 한 다음에 중력이 약한 곳에 가서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컨셉도 가능하겠다라는 잡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게 정신과 시간의 방이 좀 이렇게 중력 센데 아닌가요? 아 드래곤볼에서요? 네. 혹시 자제분들께 보여주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주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작용과 반작용이 지금은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고 이건 안 나가 분명해. 이게 부딪히면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몸무게 재는 그 스카이 콩콩 위에 있으면 알아서 되지 그럼 않을까요? 고무줄로 하면 되죠. 그래도 고무밴드. 되고. 묶어야 되나요, 둘을? 아 이게 근데 나름 되게 진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어떤 생식 활동을 우주 공간에서 동물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진지한 논의였는데 일단 간단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에 몸은 튕겨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땅 부딪히면 상대방은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둘 모두를 어디 고무줄로 묶어놔야 돼. 묶어가지고 아. 서로 밀착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최대한 체력을 발휘해서 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구에서는 벽을 붙잡건 침대를 붙잡건 뭔가를 붙잡고 내 근육을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주 공간엔 정말 그냥 아무런 지탱하는 거 없이 내 신체만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교수님, 왜 교수님한테 여쭤보지? 네. MC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스카이 콩콩 위에 그 무게 재듯이 그걸 흔들어 주도록 하면 그게 사실 러브체어랑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잘 잡고만 있으면 A와 B가 네, 서로 너무 다르게 움직이니까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뭔가 그럼. 본인이 컨트롤한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저는. 역시 경험자는 다르시네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재밌는 얘기일 뿐더러 만약에 정말 화성이나 나중에 먼 우주로 인류가 진출할 때는 이것도 고민해야겠네요.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독실님 함께 저희와 해주셨는데 어떻게 재밌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우주는 정말 흥미롭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결국엔 사고 실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우주 가보지 않은 우리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 실험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때그때 사고 실험에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거 보면서 또 영감도 얻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같은 분과 함께 이 시간 2023년 7월의 어느 날을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 아닙니까? 정말. 이 시간 우리 잊지 말아요. 독실 씨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